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순열의 내용과 조합의 내용을 다 이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단원과 3단원에서 조합과 순열이라는 걸 공부하지만, 순열에는 그냥 우리가 뭐 수학하에서 배웠던 순열을 선생님이 이제 일렬순열이라고 불렀으니까, 일렬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그 다음에 이제 조합과, 그냥 조합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컨비네이션, 그리고 중복조합. 이렇게 이름이 붙는 걸 6가지를 배우는데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딱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놈이 일렬순열도 설명해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합을 설명할 수도 있고 가장 넓은 의미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조금 뭔가를 단순화시켜버리면 그게 그냥 퍼뮤테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컨비네이션이 되기도 해요. 자, 이제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도대체 뭐고 그것에 따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29쪽에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을 먼저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서부터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조합이라든가 즉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을 다룰 때는 어땠죠? 늘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또는 뭐 1, 2, 3, 4, 5, 6 뭐 서로 다른 6개의 자연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것 자체가 이미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또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전에는 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요 놈은 제목에서부터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조합의 수는 순열의 수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합의 수를 구했었죠.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것과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택해진 r개가 배열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로 계산되는 거냐의 차이에 의해서 npr을 r의 계승으로 나눴었어요. 그게 n 컨비네이션 r이었었죠. 그래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도요. 일렬 순열의 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겁니다. 자, 이제 예를 잠깐만 드려볼게요. 문자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텐데 그냥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 ABC를 배열해 볼게요. ABC 세 문자를 일렬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저 ABC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는 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세 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3퍼뮤테이션 3. 우리는 간단하게 이걸 뭐라고 배웠냐면 3의 계승까지, 즉 6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 6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A, B, C, A, C, B, B, A, C, B, C, A, 그리고 C, A, B, 그 다음에 C, B, A. 자,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요 놈을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예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문자는 어차피 똑같이 3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 속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같은 문자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A, A, C를 일렬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그러면 A, B, C를 배열할 때와 A, A, C를 배열할 때는 결국 개수는 똑같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요 B를 뭐처럼 생각하면 되죠? A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A, B, C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6가지 경우를 적어놨잖아요. 자,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B라고 하는 문자를 A라는 문자로 전부 다 바꿔버리죠. 뭐 그러면 A, A, C를 배열한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물론 그러면 답 똑같이 6가지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 차이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옆에다 써볼게요. A, B, C인데 요 B가 A, A, C에서는 A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 A, C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A, C, B인데 요 B가 A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A, C, A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를 전부 다 A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것도 A, A, C가 될 거고요. 여기도 A, C, A가 될 거고요. 요 놈은 C, A, A가 되고 맨 밑에 것도 C, A, A가 되겠죠. A, B, C를 가지고 즉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가지고 배열해서 만들 수 있는 6개의 저 모양을
AAC를 배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B를 A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 보세요. AAC. 그런데 여기도 어떠니? AAC. 이 두 개는 어때요? 같은 거네요. ACA인데 네 번째 것도 ACA네. 같은 거네요. 자, 끝에 있는 두 개도 보세요. CAA, CAA 어때요? 같은 거네요. 그렇다면 세 개의 문자 중에 두 개의 문자인 A와 A가 서로 똑같았다라면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 똑같으니까 서로 다른 배열은 몇 가지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6개였는데 두 개의 문자가 똑같으니까 3개밖에 안 생기는구나. 이제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3이라는 답을 구했을까요? 그냥 요대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의 계승가지. 이 3의 계승가지는 전부 다 다르다라고 배열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가 뭘까? 일렬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두 개가 하나로 계산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눈 거예요. 같아지는 것이 두 개씩 있었으니까 중복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지. 요게 하나, 둘, 셋. 그래서 두 개씩 같아져요. 그래서 2로 나눠서 6을 2로 나눈 3. 그래서 세 가지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2라고 쓰기에는 조금 약간 좀 찝찝해.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이제 개수를 하나를 선생님이 늘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A, B를 일렬로 배열해 볼게요. 이제 개수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저거를 막 일일이 다 해보긴 좀 그렇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볼 거야. 요 AAA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죠? 쟤네들끼리는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실제로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가장 빠르냐면 답은 그냥 네 가지가 또 우리가 찾는 답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자가 4개였으니까 이렇게 4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단어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A가 3개고 B가 하나야. 그러면 왜 4가지라는 답을 너무나 빠르게 구할 수 있냐면 요 B가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거야. 맨 마지막 칸에 B가 있느냐, 세 번째에 있느냐, 두 번째에 있느냐, 첫 번째에 있느냐. 어차피 다른 칸들은 전부 다 A라는 문자로만 채워질기 때문에 B라는 문자가 몇 번째 칸에 배열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찾는 답은 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적어볼게요. 이런 모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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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A, A, B, A, A, B, A, A, B, A, A, A. 그래서 답은 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젠 저 4가지라는 답을 얘처럼 간단하다면 직관적으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뭔가 계산하는 원리가 필요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방금 전에 예로 들었던 걸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야. 요 세 개의 A가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얘네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놈이 AAA가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는 A였고 하나는 C였고 하나는 D였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요 놈들이 배열을 해서 몇 개를 만들어낼까요? 얘가 배열을 하면 3의 계승가지인 6개의 각기 다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A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6개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즉, 요 A와 요 A와 요 A가 서로 지네들끼리 막 자리를 아무리 바꿔봐야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6개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4라는 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4라는 답은 4개의 알파벳이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일렬 순열의 수를 구하세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누는 겁니다. 뭐로 나누느냐? 구분이 되지 않는 거.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것의 개수야. 같은 것이 몇 개씩 생겨날 것이냐. 왜? A 3개가 다 다르다면 24개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저 똑같은 A 3개가 순서를 바꿔서 6개씩이 똑같게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같아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같은 것의 개수 내지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의 개수. 그러면 도대체 같은 것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요 예에서 보자면
AAA가 서로 다른 경우의 배열의 수인 거예요. 그게 결국 같은 거예요. 똑같은 A가 3개 있었는데 그 3개가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하면 6개가 생기는 거잖아. 3의 계승가지가. 그런데 걔네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게 돼 있고 구분이 되지 않고 그것의 개수로 뭐 하면 된다?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를 우리가 왜 그 조합에서 순열로 가는 것처럼 설명을 해도 똑같아요. AAA, B를 가지고 배열을 해요. 이렇게 배열. 제가 이제 몇 가지인가 배열이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 A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걔네들이 각각 배열을 통해서 6개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부 다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배열한 거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세요. 자, 그것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열의 수는 무조건 다 다르다라고 취급해. 그리고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해. 그러니까 n의 팩토리알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같은 것이 몇 개 있느냐에 의해서 그놈들이 배열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개수로 모아준다. 나누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모양이 복잡해진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AA와 BBB가 있어요. 그리고 C가 있어요. 그럼 얘를 배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즉 몇 가지의 답이 나올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다르다라고 취급해요. 그럼 6개가 다 다르니까 6의 계승가지만큼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나누면 돼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 똑같게 취급이 되는 거. 서로 달랐다라면 우리가 개수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아서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놈들이 이 2개가 배열을 해요. 요 배열하는 방법.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 배열이라고 하는 건 저 AA가 같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배열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2개니까 그놈들이 배열하면 2의 계승가지가 생겨나겠죠? 그런데 실제 배열 속에서는 즉 2개씩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자, 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B는 똑같은 게 3개나 있어요, 무려. 그러면 이 3개의 B가 다 같다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쟤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만 다 다르다라고 취급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니까 3개의 서로 다른 놈이 배열을 해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만들어지냐면 3의 계승가지가 만들어져요. 이 속에서는 다 3의 계승가지로 계산이 된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찾는 답에서는 3의 계승가지로 계산하지 않고 한 가지로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요 3의 계승가지로 뭐 하면 된다? 또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의 계승은 뭐냐? A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의 개수. 3의 계승가지는 B 3개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의 개수. 그러면 C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1의 계승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1의 계승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인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9쪽 맨 아래쪽에 한번 가볼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n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A가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와 D가 있는데 걔네들의 개수가 전부 다 n개입니다. 자, A, 얘는 P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역시 B가 있고요. 요 놈은 Q개가 있고요. 그리고 C, D 요 놈을 배열할 겁니다. 그러면 모두 몇 가지가 있는 거냐? 그런데 이제 전체 개수가 필요해요. 이 전체 개수는 n개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n개를 배열하는데 항상 계산하는 방법은 무조건 다 다르다고 취급해. 그래서 n의 계승가지가 생겨. 그런 다음에 구별되지 않는 거. 구별되지 않는 건 요 같은 놈을 배열할 때 생기는 경우의 수만큼 구분이 안 되는 게 만들어져. A, P개 배열하는 방법, 그래서 P의 계승가지. 똑같아져요. B를 Q개, 그랬으니까 Q의 계승가지. 물론 지금은요. P 더하기 Q는 N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C와 D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1의 계승, 1의 계승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어차피 1의 계승은 1이니까 요게 우리가 찾는 A, P개와 B, Q개와 C, D 하나씩 전체적으로 N개를 가지고 배열해서 얻어낼 수 있는 뭐가 된다? 순열의 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 공식을 만들 때도 설명을 했지만요. 사실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걸 잘 보시면 합의 법칙 빼고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식처럼 만들고 있는 요 내용들을 보시면 항상 곱의 법칙이에요. 즉 곱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를 하기도 하느냐? 나누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왜 나누느냐? 그거는 중복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개씩이 다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누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열에서 조합으로 갈 때는 아래 계승가지씩 똑같아졌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같은 것이 2개 있었다? 그러면 2의 계승으로 나누는 거고 5개 있었다? 그러면 5의 계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자 또는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보기 1의 1번은 뭐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A 3개와 B 하나. 그러면 4개지. 다 다르다고 취급해. 4의 계승. A 3개지. 3의 계승으로 나눠요. 그래서 4가지 경우가 생겨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PASS. 4개의 알파벳이 있네요. 자, 알파벳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서로 선서를 바꿔봐야 똑같다는 거야. 그게 2의 계승가지라는 거죠. 그걸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전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지? 다 다르다고 취급해. 그 중에 S가 구분이 안 돼. 2의 계승으로 나눠줘. 24개를 2로 나눴어. 그래서 모두 12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4개와 2, 3개와 3, 4 모두 몇 개? 9개가 있습니다. 1이 4개. 2가 3개, 그리고 3 하나, 4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9개가 있어. 자, 이제 이 9의 계승은 요 1과 이 1과 이 1과 이 1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주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것도 다 구분이 되는 거야. 즉 서로 다 다르다고 취급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1, 4개가 배열해서 만들어내는 4의 계승까지는 구분이 안 돼. 똑같아. 2, 3개가 역시 만들어내는 3의 계승까지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그만큼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는 답은 2520가지의 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30쪽 넘어가 볼게요.